첫 번째로 효과적인 재테크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재테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즘 유행하는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아실 겁니다. 1년에 30에서 40%를 이제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 있었죠. 사실은 이제 다단계라고 표현되는 것들 있죠. 다단계라고 표현되는 거는 사실은 합법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이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는 저희 회사가 있는 데가 관악구거든요. 관악구 인근에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식사하러 나가면은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또는 연세가 좀 있으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면은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런 게 거의 다 이런 류의 것들이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최초 투자금을 2배 이상 번 분이 있었습니다. 한 2년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버는 돈들이 처음에는 다른 업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테크에 비해서 조금 많죠. 많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많은 게 감사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데 있나라고 기웃거리게 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30%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곳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눈치는 딱 그래요. 상품권 투자였거든요. 눈치는 뭐냐면 이런 거가 있는데 당신은 아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너의 의견은 어떠니? 라는 식의 어떤 그 호기심 어린 어떤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거기가 좋으면 투자를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거기가 좋으면 투자를 거기에 하세요라고 할 때 또 어감도 부드럽지 않게 하면 뉘앙스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제3자인 것처럼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괜찮겠죠. 돈이 그렇게 벌 수만 있다면요. 요렇게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요. 이상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제 귀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잘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수익성이 재테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익성이란 것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을 뿐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왕이면 1년에 30% 하지 말고 1년에 원금의 100%를 번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일 겁니다. 그죠? 자, 1년에 30%라는 것은 1억을 투자하면은 3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주체라면은 뭐하러 남한테 3천만 원을 줘가면서 1억씩 받습니까? 그죠? 물론, 초창기 자본이 없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커지기 시작하면은 30%를 안 주죠. 그냥 한 20% 준다라고 해놓고 너희들이 어디서 15%든 10%든 받아서 당신들이 10% 마진을 챙기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할 사람은 많죠.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그 어떤 다단계성의 어떤 자금 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저학력층의 노령층에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취업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끌리는 데가 다단계 업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다단계란 건 멀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그죠. 다단계 멀티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이제 다단계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다단계들도 수입산을 많이 하십시오. 그죠? 그 아메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는 그래도 역사가 60년, 70년 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일정하게 검증이 돼 있고 미국같이 경제범죄를 강화하는 곳에서도 생존하고 지금 이
이미 몇십 년 되는 업소는 이제 뭐 생존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미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의 수입산을 하셔야지, 국산으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국산에서 만들어 봐야 머리 써보면 맨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사기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이 되게 엄밀해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수익을 발생하면 이 수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눠주는 행위가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엄청난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정도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품들이 약속한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투자자에게 그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유치하겠습니까? 예, 요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초창기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돈이 되는 어떤 곳을 발견을 했어도, 자기 자본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외부의 자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 유치를 손쉽게 하는 방법은 이익을 많이 주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권에 올랐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죠? 궤도권에 올리면 수익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다면 될 수 있으면 투자자에게 적게 주려고 할 것,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사탕 발림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 스스로 생각해봐서 자신이 기업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했네요. 두 번째로 효과적인 재테크의 특징이라면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인가. 투자라는 말은 자본을 던진다는 표현인 것처럼 투자의 위험성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 됩니까? 를 따져 묻는 것은 솔직히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원금 보장이 100% 되는 걸 완전히 요구한다면 당연하게 저금을 하시면 되죠. 저금. 저금도 은행에 부도나면은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도 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늘 그렇게 불안증에 시달려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말은 자본을 던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은 일부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원금 보장 성격이 강한가 안 강한가를 묻는 것이죠. 투자 위험성이 대체로 높은 곳에서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매우 드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더 좋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좋은 줄은 아실 겁니다. 일단은 저가 투자할 때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을 1억 원 남기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1억 원을 모은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나 경매 투자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5천 날렸거든요, 1억 날렸거든요 하고 오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은 1억 정도 날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경매로 하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에 속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내고 이 책을 사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얼마를 벌었냐는 식의 책을 100번,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남의 성공담을 읽고 외울 시간에 노력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법원 경매 투자는 일단 원금 보장 면에서 다른 재테크보다 우월하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구조가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상식이다. 예. 자,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아실 겁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본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새벽 시장을 한번 가볼 것을 권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98년, 99년 뭐 이럴 때 남대문, 동대문 새벽 시장 자주 갔었어요. 가가지고 한국에 일반적으로 유통이 안 되는 외산이죠. 그 당시에는 수입산의 약제품들, 그다음 수입산의 각종 어떤 건강식품류들을 그때 봤습니다. 별 희한하게 생기고 엄청나게 큰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10,000원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밖에 나가면 50,000원 이렇게 팔리죠. 요렇게. 또는 100,000원에도 팔리죠. 그런 어떤 유통 구조를 제가 이제 처음 체험하고는 상당히 쇼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게 돈 벌고 사는 게 과히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도매 시장 쪽으로 좀 노리면 되겠네. 라고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예. 소매 시장, 새벽 시장에 물건을 때려온 지방 소매상들을 태우고 온 버스들도 많았고요. 대형 버스들 사이에 수많은 상인이 내리고 물건을 몇 보따리씩 사들고 타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 상인들이 뭐하러 피곤하게 돈 들여가면서 서울로 오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실제로요, 서울에서 옷값이, 지방 옷값보다요, 쌉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 가서 옷을 사면요, 서울보다 비싸요. 그거는 당연하게 서울에서 구매한 가격에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은 또 뭡니까? 특징이 돈 벌고 살 어떤 그 직업군이 화려하지 않고 돈을 적게 벌죠. 페이가 좀 적어요. 적은데 지방의 옷값은 비쌉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 분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울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세지, 그저 전세 월세 가격이 세지, 기타 물가는 지방보다 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대형 할인마트도 훨씬 더 많고요. 이런 도매상들의 모습들과 법원 경매 시장은 일맥상통하고요. 일반적으로 동네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법원 매매를 하는 것은 소매상들의 모습이라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게 도매 시장의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도매 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저가에 매입했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볼 것이고 투자의 안정성이 탁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설명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번에 경매 공부 좀 해서 부자가 돼야지 하고 각오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의외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면 믿겠습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검색을 하다가 낙찰을 받고 명도도 하고 세를 내는데 검석 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 시세조사 단계에서 넘어지는 사람, 현장조사에서 넘어지는 사람, 낙찰에서 넘어지는 사람, 명도하다 넘어지는 사람, 세 받다가 자기 성질대로 안 들어온다고 넘어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하다 보면 42.19km를 달리죠? 그러면은 마지막 골인점 앞에서 자빠진 놈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경매는 횟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횟수를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여기 월세, 전월세, 매매까지도 했던 경험을 많이 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겨우 월세 드리는데 몇 개월 손님 안 들어온다고 해서 경매는 별 볼 일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무지가 어마하게 깔려 있다는 거. 잠깐만요. 네, 무지죠. 무식한 데는 약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약이 없어요. 앞으로 수많은 재테크들이 서로 나잘났네 여러분들을 유혹을 할 거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금 보장과 수익성의 두 가지를 따져보시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효과적인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효과적인 재테크로서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효과적인 재테크. 재테크는요, 1번 원금 보장,
2번. 그 다음 뭐였습니까? 예, 수익성. 원금이 보장이 안 되면 기초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경매는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요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세가 하강을 요만큼 됐어도 요만큼 손실밖에 없는 거죠. 손해. 시세 주고 사는 사람은 요만큼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이죠. 하지만 시세가 오르면은 이만큼의 이득이 생기죠. 시세가 대로 산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요즘에 이제 전세만 선호하죠. 이거는 전세만 선호하죠. 확실한 것은 전 세계 어디도 부자들이 전세 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단기간에 이런 어떤 손실,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구입한 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를 선호한다는 것은 당장 배고프니까 남의 집에 도둑질하고 터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